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와 교사와 같은 성인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 정서적 유대도 나누고 또 사회화를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요. 따라서 아이의 삶에 의미 있는 성인들의 양육 태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내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인의 양육 태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양육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의 수용 반응성, 그리고 두 번째가 성인의 요구 통제입니다. 수용 반응성을 쉽게 그냥 설명드리자면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인이 보여주는 지지와 애정의 양에 따라서 수용 반응성이 높다, 또 낮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성인들, 그러니까 수용 반응성이 높은 성인들은 아이에게 자주 미소도 지어주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줍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물론 비판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따뜻함을 많이 표현해 주죠. 반대로 덜 수용적이고 덜 반응적인 성인들은 자주 아이들을 비판하고 하찮게 여기고 처벌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구 통제 차원을 살펴보면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그냥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 통제는 성인이 아이에게 하는 조절과 감독의 정도를 말하고, 그래서 요구 통제가 높은 성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많고 요구가 많죠. 또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구 통제가 높은 성인은 아이들이 규칙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적과 야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통제와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인들은 어떻게 하냐?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성인들은 아이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요구도 별로 하지 않은 편이고요. 아이가 자신들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추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독재적인 양육 태도의 특성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성인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양육의 두 가지 차원에서 매우 상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육의 두 가지 차원은 수용 반응성 그리고 또 다른 게 요구 통제였는데요.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성인은 수용 반응성은 낮으면서 요구 통제는 높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애정은 별로 없으면서 제한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독재적인 성인이 자주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말한 대로 해.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뭔 말이 많어? 혹은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 태도를 가진 성인은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와 교사는 모든 에너지를 사회와 가정의 행동 차원, 예를 들면 얘가 지시를 잘 따르나? 숙제는 했나? 밥도 스스로 혼자 먹나? 이런 거에 관심을 쏟고요. 반면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요구 통제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성인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아이가 이를 성취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독재적인 성인은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많은 규칙을 세워놓고 아이에게 엄격한 복종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왜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이가 만일 말을 안 듣거나 규칙을 어기면 독재적인 성인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비웃고 혹은 수치심을 주고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의 신체적 처벌도 하고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꼴보기 싫어와 같은 애정철회와 같은 처벌적이고 강압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재적인 성인은 아이가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거에 민감하지도 않고 인정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관점이나 요구에 신경 쓰기보다는 대신 자신의 힘을 휘두르면서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아이한테 얘기하고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존중해 줄 거를 기대합니다. 애정이 적기 때문에 아이에게 냉정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양육 태도를 접한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는 나를 잘 키우고 나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야단치고 싶은 사람이야. 언제든지 나의 실수를 발견하라고 늘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 어른들을 사나운 감독자로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경험한 아이들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더 나아가 성인이 돼서 어떠한 결과들을 얻게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결과는 도덕성 발달이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덕성 발달 단계는 유아기 수준에 머물게 되는데요. 도덕성 발달의 유아기적 단계는 바로 따르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야단 맞으니까 이렇게 그냥 말을 듣는 그런 단계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낮은 수준의 따르기 단계에만 머물게 된다면 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해한다거나 공감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물론 그냥 두려움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에 의해서만 규칙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후 도덕적 내면화를 위해서 필요한 추론 기술이나 정서적인 민감성 발달이 저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독재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이들은 딱 표정만 봐도 별로 침울해 보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양육 태도를 경험한 아이들에 비해서 쉽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친절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별로 목표가 없고요. 활동하는 것도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취 수준도 낮고요. 또래들과의 관계나 경험을 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극단적인 행동뿐 아니라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